제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아주 예쁜 동영상이에요. 이거 한번 보시죠. 현대가 폰이라는 차를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1975년도 영상이에요. 예, 자, 포니가 출시되는데 저 예쁜 차입니다. 아담하죠? 예, 이게 아주 뭐 사람들이 이런데, 이게 외국에 봐요. 한국 차가 가가지고 쌩쌩 달리고 있죠. 이게 폰입니다. 아, 이게 외국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 예, 요게 바로, 포니 차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 소형차를 탄다. 이게 이제 당시에 새로운 전환인데, 이것도 유럽의 어느 도시인데, 저 포니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한국차. 다니고 있죠. 예. 자, 재밌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포니차를 이렇게 타고 고속도로 또 달리고 있죠. 네. 이렇게 보여서. 자, 이걸 왜 보여드렸느냐. 이게 1975년인데, 현대가 이 대한민국에 완전히 팔자를 바꾼 사건이 뭐냐. 이 포니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자동차 수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라 그러면은 산업화에 있어 가지고 품격이 다르죠.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이 어떤 극적인 장면이냐 하면은 저 포니가 나온 이유가 기가 막힌 거예요. 1973년에 오일 쇼크가 왔어. 오일 쇼크가 오니까 어떻게 돼? 물가가 두 자릿수로 올라. 차 2부제. 뭐 그땐 차도 몇 대 없었지만 차량 타고 다닌다 그러면 대단했어요. 그때요. 제가 시골에 충북 제천에 살았는데 그때 버스도 있고 차도 있었지만 보통 십리길 4km는 걸어 다녔습니다. 포장도 안 된 길을. 그 버스비 아끼려고. 그리고 자주 다니지도 않았어요. 에너지 절약. 이거 아주 귀에 못이 탈게 다 써 있고. 에너지가 없잖아, 에너지가. 근데 이 1973년에 오일 쇼크의 충격은 어떻게 또 작용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의 차가 전부 중형차, 대형차였어요. 이게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근데 이런 오일 쇼크가 되니 한국도 앞으로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중형차, 대형차가 아니라 에너지를 작게 소비하는 소형차를 우리는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눈을 뜬 겁니다. 이게 포니가 나온 배경이에요. 이 포니가 영어로 조랑말이라는 뜻이라고. 작은 말. 요거 한번 해봐. 큰 말 필요 없어. 우리 조랑말 타고 다녀. 이러면서 기름 없는 시대에 큰 차가 웬 말이야. 이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외국에서 자기들 기름 많이 먹는 차가 아니라 한국에 작은 차를 수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자동차 강국으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당시에 울산의 정유시설이 왜 만들어졌어? 오일 쇼크가 하니까 매일 남의 나라에서 정제된 기름을 쓰다가는 비축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있는데, 아니 이럴 때 전쟁 나면은 비축류는 어디서 갖다 쓰겠냐고. 그래서 정유시설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된다. 자주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어떤 그 한국의 정유시설 또 자동차 이런 중화학공업이 이때부터 굉장히 가속화된 것은 오일 쇼크로부터 받은 우리 충격이었다고. 이게 대한민국을 각성시킨 겁니다. 그리고 1979년에 오일 쇼크가 또 왔어. 이때 또 정신을 차리는.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그동안 산업화로 진입을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의 산업화 전략은 오일 쇼크에서 온 에너지 위기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중화학공업 산업화로 나가는 엄청난 발판이자 자극제였다는 겁니다. 그게 1970년대와 1980년대 시대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1990년대가 돼가지고 한동안은 좋았어요. 돈 흥청망청 쓰고 세계화 시대에 저금리에 싼 기름값에 얼마나 좋아. 이래가지고 우리가 잠시 나태해졌는데 1997년에 외환위기로 또 얻어맞은 겁니다. 이 외환위기를 얻어맞고 나서 우리가 경제체제를 바꿨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로 이제는 들어간 것이죠. 시스템을 개혁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30년 넘게 흘러오는 동안 대한민국은 위기로부터 얻어맞으면서 성장한 나라입니다. 이런 위기가 우리를 강타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응전을 했고 그 응전을 한 것이 오늘날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만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다. 근데 지금 저 이란 분쟁을 보면 한 달째 안 끝나고 두 달째 10주가 넘어가는데 올해 안으로 안 끝납니다. 설령 끝난다 하더라도 저 호르무즈 해협은 올해 안으로 정상화가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또 다른 기회라는 거죠. 자, 이제 세계가 이제 에너지 공급망을 다시 재편해야 될 상황이고 미중 패권 공급망을 다시 재편해야 되고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 다 바꿔야 되는 기로에 놓여 있는데 누가 먼저 이 흐름에 제대로 변화에 적응할 것이냐. 이 게임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나라들 보면은 일찍부터 이걸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하죠. 에너지 다변화 하죠. 그 유럽도 이런 걸 준비를 해 왔는데 왜 그런데 실패하느냐? 제조업이 약하기 때문에. 유럽은 에너지와 규범을 새로 만들고 이런 어떤 그 사회 시스템을 갖다가 재정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선구적으로 기울여 왔는데 어디서 실패했느냐? 제조업에서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 얻어맞는데 그 뒤로 유럽의 제조업이 응하지를 못한 거예요. 반면에 한국은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적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바로 지능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초절전, 그러면서도 효율이 높은 이런 어떤 그 산업으로 우리가 다시 적응해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검토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국정과제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에너지 녹색 전환 들어가 있죠. 또 경제 시스템 개혁, 동반 성장, 산업 구조 개편 다 들어가 있고 더 심하게는 AI 정책이 대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란 전쟁은 이렇게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 국가의 전략가들은 이런 이란 전쟁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기회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을 찾는데 어떤 눈을 갖추는 거, 이런 전략가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국가의 전략두뇌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중심으로 진입해서 결집해야 된다는 거죠. 결집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뭘 해야 되겠냐? 저는 우선 미국과 원자력 협정을 빨리 풀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번에 오일 쇼크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원전 수출의 기회로 지금 이거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전의 원천 기술이 미국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고 그러면서 저기 원전 수출에서도 파트너십을 이럴 때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저기 지난번 경주 회담 때 트럼프한테 원전 협정 개정하고 원자력 잠수함 핵물질 그거 저기 그 제공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하니까 트럼프가 예스 했거든요. 그리고 7개월째 강간부 소식입니다. 7개월째.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데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하고 이걸 강력하게 연계해 가지고 저 핵물질, 그다음에 핵 재처리, 원자력 원천 기술 이거 협조를 해야죠. 지금 이런 기회가 없어요. 자, 이런 거.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에 맞지 않게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보험 상품을 팔아 수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정직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후에도 고객에게 절대 부담을 드리지 않습니다. 귀찮게 계속적으로 연락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연락을 기다렸다고 전화를 먼저 주시는 분이 계실 정도랍니다. 부담 없이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 체크를 채널 추가 또는 대표 전화 1800-7917 상담 신청하실 때 꼭 김종대 TV 보고 신청했다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보험 체크를 사칭하시는 회사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마이보험 체크 맞나요? 물어보시면 맞다 하고 가짜 답변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보험 체크 여기 주황색 손마크 꼭 확인하시고 1800-7917 대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맞춤형 보험상,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이거는 또 중국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이런 게 지금 앞서 나가는데 지금 이런 어떤 2차 전지부터 해서 태양광이라든가 대체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중국과 또 협력해 나가고 이건 이것대로 해 나가자. 그러면서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중국의 대체제, 중국의 에너지 그 태양광의 대체제로 대한민국이 급부상을 하는 요 전략을 노려야 되는 거죠. 요 전략을. 이거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노려야 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난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런 걸 말이죠. 보면은, 아니, 지난번에 경주에서 합의했을 때 저게 내용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저는 비판적인 그때 평론을 많이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없다. 그러면 관세 협상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걸 마지막으로 미국에 압박을 가해서 이제는 우리가 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1970년대 초반에 전 세계 대한민국을 누가 존중해 줬습니까? 전 세계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그런 나라가 맨주먹으로 자동차를 만들고 정유시설을 만들고 산업화를 했어요.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고. 그때는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 지방선거다 뭐다 해가지고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소모적인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과의 어떤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거예요. 자, 우선 이 대한민국이 이런 어떤 이란 분쟁 속에서 위기 속에서 다시 강한 나라, 선진국으로 더 치고 나가려면은 우선 첫째, 개헌을 해서 정치를 바꾸자. 이 권력 구조는 끊임없는 혼란이다. 이제는 권력 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하자. 이걸 통해서 범국가적으로 의지를 결집하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안이한 발상으로, 안이하게 소극적인 대책으로 이 위기를 피해가려고 하지 않겠다. 이건 분명한 위기다. 앞으로 올해 안에 안 끝난다. 근데 나는 이 위기 속에서 에너지, 원자력, 기후위기, 녹색전환, 산업구조 개편, 또 인공지능 산업을 일대 가속화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싶다. 이걸 위해서 국가의 전략 두뇌들을 결집하겠다. R&D 예산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담판, 원자력 담판 이런 거를 갖다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 전자권 2027년까지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존의 기반을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이 오일 쇼크 속에서 굳건히 할 수 있는 국가의 어떤 전략적 행보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단단한 군심을 만들어서 거침없이 밀어붙이겠다. 거침없이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이 산업과 어떤 정보,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략에 있는 3대 과제를 이 오일 쇼크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 이거. 세 번째는 외교. 이제는 전방위적인 중견국 외교를 하겠다. 미국과 동맹을 일단은 다져놓고 관리하는 한 축과 더불어서 중국, 러시아와 뚫겠다. 쪽으로 돌파해 나가겠다. 예. 이거 왜?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이재명 정부 2기를 맞이하겠다. 이재명 정부 2기의 정부는 위기를 넘어서는 정부다. 위기를 돌파하는 정부다. 이런데 정치적 명운을 걸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 인식과 어떤 국정 지표 방향이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 이왕 보수 행보를 걷고 있는 이 정부이기 때문에 진보적 과제, 사회 양극화 해소라든가 또는 불평등 해소, 그 다음에 어떤 소수자 이런 문제들은 진보 정당한테 맡기고, 그래서 진보 정당한테 어느 정도 정치적인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과거 보수가 했던 산업화를 이제는 21세기의 지능화 시대로 넘어가는 새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정부, 이런 국가의 어떤 전략적 두뇌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2기 정부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지금까지는 공소 취소를 한다, 검찰 개혁을 한다, 여러 가지 같은 좀 소모적인 내란 청산 이 주제가 많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올해 마무리를 짓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심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내란 청산의 70-80%는 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친윤 윤 어게인 내란 세력을 잔뜩 공천한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선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기업 세력이 다시 진입합니까? 그건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다.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이 정부가 내란 청산의 토대 위에서 가야 될 미래, 그거는 바로 새로운 전환이다.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 이유는 정치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가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전환을 하기 위한 개혁 정부로 나가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전히 김종대는 진보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진보의 목소리 속에서 어떤 성공하는 정부, 그 속에서 대전환을 이루는 정부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게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자, 최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챔메레온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 2기 이렇게 하면서 좀 알려주셨고, AK 브라더님이 이놈의 전쟁만 없으면 무조건 압승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을 오히려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돌파하는 어떤 정치력을 보이자. 이게 진짜 정치다. 이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추랙
스탠모님이 친일재판환수 특별법 국회 통과 합류, 친일재산 재판환수 이런 얘기 해주셨고, 대통령이 할 게 너무 많고 내란이 덜 끝났어요. 문님이 올려주셨고요. 카푸치노님,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린 대통령의 성과급을 줍시다. 예, 이런 얘기들, 예, 여러 가지 어떤 재치 넘치는 의견들이십니다. 또 여러 가지 보니까 예, 단편적인 의견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했고, 세바시님, 예, 후원해 주시면서 방송 기들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예, 또 격려의 말씀 드리시고, 어느 사이에 한동안 조금 부진했던 김종대 TV가 다시 좀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어디서 올려주시는지, 올려주시는 지역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쁨 두배님, 후원해 주시면서 의원님 오래 보고 싶어요. 건강하세요. 후원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눈물이 나올라 그러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방송해 드리고요. 이 전쟁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좀 여러분들께 자주 좀 해설해 드릴 수 있을까? 요걸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군사적인 면에 좀 치중해서, 오늘은 미 중부 사령부의 그 전략을 좀 설명해 드렸는데, 다음번엔 무기 체계까지 요걸 같이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조금 더 알찬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한번 저도 다짐에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김종대 TV에서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구매해 주시면 김종대 TV를 후원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살 수 있는 일석이조 쇼핑이 후원이라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구매해 주세요. 이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 제품의 태그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시면 김종대 스토어로 바로 안내가 됩니다. 품질, 안전, 맛이 보장되어 있는 우수한 상품들을 아주 최저가로 입점시켜 놨고요. 먹거리, 전자기기, 생활용품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제품이 있으니까 저희 김종대 스토어에 방문하셔서 후원하는 마음으로 제품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종대